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7회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합장하시고요. 혼고휘지신 가히 위사히 니라나 온고이지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온고이지시.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배우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옛 것을 완전히 익히고 원래의 우리 자기의 현재 역량을 완전히 익히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능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나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가장 젊게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뭐 보톡스 집어넣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이 젊어야 돼요. 마음을 젊게 하는 방법,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라. 배우는 마음에는요 항상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8순, 9순이 가까운데도요 중국어 학원 다니시고 뭘 배워도 배우세요.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삶은 뭔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희망과 진취적인 어떤 발전과 즐거움을 주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한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하나의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는 배우고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애기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하다못해 뭘 해도 배우면 나쁠 건 없어요. 배우면 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뭘 배워도 다 우리는 바르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시간이 없어서 적어놨는데 십간, 십이지, 음력으로 월간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십이지 가운데 호랑이띠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체형악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체형악. 예를 들면 심성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그리면 또 안 보인다 그럴래. 이쪽이다. 제가 그림은 그리라 그러면 좀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얍사름하게 계란형 스타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심성질이라고 해요. 심성질. 마음에 씀씀이가 좀 있는 성품이다. 심성질. 이렇게 생긴 스타일은 어떻게 돼요? 영양 만점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사람을 영양질이다. 이렇게 생겨요. 영양질. 조금 사각에 가깝고요. 사각에 갖고 이렇게 해서 근골이 딱 졌어. 사각형에 가까워. 이걸 근골질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골질.
이게 체형학에서 대표적인 세 체형학이 요 세 개가 묶여져서 돼요. 요런 형이 더 많으냐, 요런 형이 더 많으냐, 요런 형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그런데 요게 뿌리예요. 요게 뼈대야. 그래서 삼성질이야. 사람 체형은 전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느 쪽에 가깝냐. 심성질의 사람은 여러분들 조금 보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디빌더 같은 거 절대로 안 시켜요. 왜? 근육이 발달이 되지 않아. 심성질의 사람은. 또 여러분들 뭐 연세에 조금 들 때 40, 50대 갈 때 살찌는 거 싫어한다며. 근데 미운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밉다며. 심성질의 사람들이 살이 안 쪄요. 신경이 예민해서. 여성스러움이 있고, 이마가 보편적으로 약간 넓고, 또 턱은 약간 가늘고 뾰족한 스타일이에요. 또 남자들도 이 심성질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염이 잘 안 나. 수염이 적어요. 그리고 온순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생각이 깊어서 고독해 보이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절대 육체 노동 못해요. 노동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적합해요? 무슨 일이 적합해요? 사무직이나 두뇌를 사용하는 일. 또 사회적인 생산활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무직 같은 거 앉혀놓으면 또 못하더구만. 영 못하더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질. 이런 사람 스타일은 그냥 둥글둥글 스타일이에요. 전신에 살이 붙어서 통통한 스타일이야. 근데 심성질과는 정반대의 성품이에요. 어깨나 가슴보다 어떻게 돼요? 배 부위가 살이 더 쪘어.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온 분들, 영양질의 분들이 나이살이라 그러죠. 나이살. 또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편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잘 안 빠져. 살이 퉁퉁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 근데 살은 이런 사람들이 더 쪄. 체형학상. 그리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쾌활해요. 싫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한테 뭐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잘해줄 사람이지. 참고로 해. 또 이런 사람들은 고독을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고독을 좋아하는데 누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는 걸 좋아하고 많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경솔한 면이 있어요. 또 어떤 형식이나 틀, 관습 이런 걸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의 역량대로 살아요. 행동이나 판단이 실리적이고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적합해요? 세일즈맨, 영업활동, 사람과의 인과관계를 돈독히 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근골질 사람들은요. 근육이 잘 발달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은 세 체형 가운데 근골질을 많이 데려다가 운동을 시켜요. 그럼 근육이 탁 발달하고 가슴이 그냥 막 이만큼 튀어나오고 허리는 이만큼 들어가고 이게 다 근골질 사람들이에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얼굴이 사각형에 가까워요. 근엄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하관이 좀 발달이 되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은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실천을 해요. 투쟁심, 경쟁심이 강하고요. 자존심이 강하고요. 승부근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적합해요? 복종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경찰, 군인, 이런 계급별 사회 이런 데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 근골질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부부가 만났어. 그러면
힘들 것 같죠? 힘들대요. 또 근골질 남성과 심성질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근골질 하나는 따지고 하나는 파고 비련의 씨앗이에요. 그래도 영양질끼리 만나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지내요. 영양질만 좀 사치성과 낭비성만 조금 없애면 그래도 그냥 융통성 있게 지내요. 근데 영양질 남성하고 또 심성질 여성은 어떨까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남자는 덜렁덜렁하고 여자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비유 맞춰주고 애처가적인 그런 가정이 형성돼요. 이상적인 가정이다. 이런 정도로 참고로 넘어가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두 가지씩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가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쭉 이것만 하다 보면 지루해.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로 조금씩 해서.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성격은 어디에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뭘 봤죠, 우리가? 얼굴을 봤죠. 성격이 거기에 있어. 얼굴에 있어. 절대 얼굴이 뾰족한 사람이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성격이 얼굴에 있고 생활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활은 체형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본심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보면 알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이 화가 났나 안 났나는 뭘 보면 알아요? 목소리를 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기본 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본 틀만. 근데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호랑이띠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백전백승 209페이지 묘생에 대해서 보면 돼요. 자, 자, 축, 인, 자, 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 자, 축, 인, 묘가 이렇게 돼요. 묘가 아침에 5시에서 7시 사이고 또 1년으로 따져보면 인월, 묘월에서 2월에 해당이 되죠. 자, 요 시간에는 토끼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물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토끼가 요 태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본심이 독하지 못하고 상냥하다. 토끼들이 토끼들이 특색이 뭐예요? 뭐가 크지요? 귀가 굉장히 커요. 왜 클까요? 네. 겁이 많아요. 겁이. 그리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드물죠? 그래서 토끼가 자기의 삶이 너무 빈약하다고 가잖아요. 자살하려고. 갔다가 자살하려고 물에 몸 던져서 자살하려고 갔는데 자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게 뭐가 있었죠?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위로를 삼아가지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귀가 커야 돼.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소리까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의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아요. 경계심. 사람을 쉽게 섣불리 잘 안 사귀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해. 경계심이 많아. 그리고 온화하고 훌륭한 말솜씨 가지고 있고 상냥하고 토끼들이 그림에도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재치 있는 행동력,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라는 소망이 있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있다면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인내심. 오기는 있어도 인내심은 좀 약해요.
토끼띠의 태생이 신라 김유신, 또 삼국사기를 만든 김부식, 김시습, 지석영, 만해 한용운 스님, 안중근 의사, 등소평,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 또 정주영 회장, 천재 아이신슈타인, 퀴리 부인, 또 롬멜 장군, 스탕딸 이런 사람들이 토끼띠 태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용띠로 넘어가면 용띠는 뭐예요? 진시로 넘어가죠.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그래서 진시는 7시에서 9시. 용이 언제 겨울잠을 자다 나올까요? 겨울잠을 자다 몇 월에 나와요? 3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3월에. 그래서 3월이 가장 안락하다. 용한테는. 그래서 3월로 나왔어요. 진생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뛰어난 인내심을 갖추었다. 겨울잠도 자고 또 숨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하고 자기 충실형이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물속에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돈에 대해서 어둡고 돈도 잘 못 세. 그래서 어두워요. 용띠들이. 그래서 거짓말이나 유혹에 잘 넘어가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태생이 그래. 그래서 용띠 태생은 보면 서산대사, 사명대사, 해초스님, 흥선대원, 춘원 이강수, 영화배우 복혜숙 씨. 복혜숙 씨 알지요? 시인 박두진, 개그맨 이주일 씨, 김영삼 전 대통령, 화가 이중섭 씨. 값이 엄청 높게 치오르대. 이중섭 화가. 그죠? 용띠들이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서산대사니 사명대사니 이런 분들이 다 용띠 사람들이고, 해초 스님이 여러분들 저 뭐예요? 그 인도 그 뭐죠? 그 서역에 직접 갔잖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왕호천축국전. 그러니까 모험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험심 없으면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뱀띠생. 뱀띠생이 뭐예요? 이제 음력 4월을 뜻하고 11시까지. 뱀띠생 11시까지. 자, 제가 안 짚고 넘어갔는데 뱀띠 하면 어떻게 돼요? 음이죠? 그러니까 음기를 다 끌어안고 있어. 뱀이 음이니까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이래요. 그래서 뱀띠들은 5종류야. 근데 뱀띠라고 해서 뱀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그거는 근원대가 갖고 있는데, 자, 목뱀이냐, 불뱀이냐, 흑뱀이냐, 쇠뱀이냐, 물뱀이냐에 따라서 성품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뱀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호랑이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토끼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토끼띠가 물토끼냐, 나무토끼냐, 화토냐, 토토냐, 그 다음에 금토끼냐, 물토끼냐에 따라서 성품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믹사가 돼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성품이야. 믹사가 돼서 나오는 게. 지금 태세로만 따지잖아요. 태세로만. 그죠? 무슨 띠생, 몇 살 무슨 띠생, 요거만 가지고 따지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뱀 띠면 을사. 을사생이 몇 살이에요? 시은넷? 시은셋? 시은셋. 시은셋. 시은셋 12씩 줄어가. 정사는요? 41겠지. 그죠? 기사는요? 29이겠지. 12살씩 줄어가. 이건 12개씩 줄어. 신사는 17이겠지. 또 계사는 5살이겠지. 이렇게 줄어가는 게. 그래서 태생과 지지가 합쳐서 나온 성격. 태생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격하고 지금 하는 성격하고 믹사가 되는 게 그 태생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4월은 음력 4월, 뱀월 음력 4월. 뱀이 요때 나온단 말이에요. 요때. 자, 사시는 오전 9시, 11시.
뱀들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깨끗한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다니면서 표가 나요, 안 나요? 표 안 난단 말이에요. 뱀띠들이 겉으로는 표를 잘 안 내. 내면으로 꼭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는 겉으로 표 안 내요. 속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웃는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단정한 자세와 깔끔한 몸가짐, 단아한 외모가 있다. 대인관계가 넓지 못하고 뱀도 어떻게 돼요? 숨어서 살지 않아요. 굴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깊이 사색하는 침착한 성품을 지녔으며 여기 우리 절에 보면은요 간혹 비 오고 난 다음 날 보면 뱀들이 나와서 일광욕해요. 일광욕. 습한 뒷날, 비 온 뒷날에는 꼭 나와서 햇빛에 똘똘 말아가지고 일광욕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한테 몇 놈 잡혔어. 나한테 잡히면 저 길 건너 산 쪽으로 내가 다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거기 뱀 무서워하는 사람은 저쪽 건너가지 마. 내가 뱀은 다 거기다 던져버려요. 매사 강한 책임감으로 일을 끝까지 처리한다. 숨은 재주가 많고 품위가 있고 언변이 탁월하고 세밀하며 용이 주도한 성격이다. 머릿속에 계산력이 제일 빠른 태생이 뭐예요? 뱀띠생들이에요. 머릿속에 계산력이 제일 빨라. 평범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질을 잘하고 이해타산이 제일 빨라요. 이순신 장군이 뱀띠예요. 그 잔다르크 여자 영웅이죠. 또 앙드레 지드, 토스토옙스키, 또 최초로 그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씨, 시인 윤동주 씨,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씨, 시인 박목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뱀띠예요. 자, 그 다음에 5가 낮 11시에서 1시까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5. 자, 인묘, 진사, 5. 음력으로 몇 월이에요? 5월. 팔자가 늘어지는 달. 그래서 5는 바로 뭐예요? 양화예요. 양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돌아가요.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이모예요. 60내 시운들 40, 28, 여기는 16, 12살씩. 자,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이 뻗어나가는 나무의 성질을 가진 말이냐, 산불을 일으키는 말이냐, 산과 같은 흙의 말이냐, 큰 쇠의 말이냐, 또 홍수와 같은 물의 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달라요. 또 나 혼자서 다른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어가 예를 들어서 무어가 극을 만난다라고 하면 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띠래도 합의가 드는 예를 들어서 뭐 합의가 드는 그런 태생을 만나면 임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무니까 합의가 드는 뭐 계사생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띠에서 조금 이렇게 용화가 시켜줘요. 더 좋은 건 태세에서 합의가 되는 친구를 만나면 되지. 또 아무리 온순해도요 그걸 만나면요 뭐 화산 폭발하듯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 인연학 할 때 이제 하게 되는 게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심어놔야 그때 탁탁탁탁 해나가. 그 다음에 이제 5월은 낮 12시, 11시에서 1시 사이, 5시는 1시 사이, 음력으로 5월을 뜻해요. 그래서 태생은 5가지가 있고 말띠들은 정직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강한 활동력과 상대를 압도하는 씩씩한 기백이 있다. 그렇잖아요. 말 뛸 때 봐요. 어마어마하지.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므로 독립성이 강하고 혼자 잘 돌아다녀요. 또 여러 사람과의 교류와 접촉을 하는 관계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엄청 발이 넓어. 말띠들이. 그래서 김대건 신분이 조만식 선생이니 신익희 신이 조병욱 신이 전 고대 총장했던 유진호 박사니 민관식 그 전에 뭐
문교부 장관 했죠. 추사 김정인 씨, 또 삼성 이건희 회장, 또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이 말띠였다 그래요. 그다음에 양띠다라고 하면 음으로 돌아가죠. 음으로 돌아가니까 십간이 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을미, 정미, 기미, 신미, 개미 이렇게 들어가요. 음은 음을 만나고 양은 양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을미다라고 하면 부서지지 않는 풀 이런 거고, 정미다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같은 양이고 은근하고, 기미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진 흙이고, 신미다라고 하는 건 아기자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옹달샘물과 같은 양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음에 해당이 되는 띠들은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 양에 해당이 되는 띠들은 좀 뭐예요? 좀 과격한 면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을 봐. 답이 탁탁탁탁 나와. 뭐 얼굴이 여성스럽고 이쁘다고 양기를 딱 보면 알아요. 그럼 남성 같고 우락부락하다고 음기가 나오면 또 의외로 성품이 온화하고 찬찬하고 이래요. 웃기는 거라니까. 5종류의 양띠들이 있어요. 본심이 온화온순하고 동정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이에요. 자존심이 강하고 숨은 고집이 있어요. 도도한 면도 없지는 않다. 12띠 가운데 수염 있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그죠? 그래서 수염이 있기 때문에 엄청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흐트러진 일 안 해. 천방지축 안 해. 위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버팅이는. 양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목줄 잡아 당겨봐요. 묶어놓으면 안 와. 다리 뻗어서. 아무리 잡아 끌어도 안 오고, 강제 끌면 매매 이러기만 하지. 이준열사 혈앤우를 만든 이인직씨. 제가 엄청 재밌게 아직도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메밀꽃 필 무렵 이호석 씨, 손기정 씨, 또 중국의 대미인 양귀비, 세계적인 악처 중에 하나, 3대 악처 중에 하나, 나폴레옹 부인 조세핀. 결국 나폴레옹을 파멸시켰잖아요. 조세핀. 영화배우 안소니 퍼킨스, 로렌스 올리비 다 양띠에 해당이 돼요. 양띠 고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띠 고집들 엄청 세요. 겉으로는 엄청 온순해. 그 다음에 3시에서 오후 3시에서 5시 신은 금이에요. 금. 이 자체도 세. 그래서 갑신이냐 병신이냐 무신이냐 경신이냐 임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좀 요란스러워요. 잔나비띠들이. 양기가 뻗는 데다가 좀 요란스러워. 그리고 가을의 시작인 7월이에요. 오후 3시에서 5시. 머리가 영리하고 재주가 많다. 순발력과 분별력이 뛰어난가 하면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불어넣는 다양함과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하여 적응력이 있다. 동물원에 가면 잔나비들이 재주를 많이 부리죠. 동물원 가면 잔나비 그 사회 사람들이 제일 많아. 보면은 가만히 있는 때가 있어요. 드물어. 그래서 참 바빠, 잔나비띠들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재주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또 외로워해. 사람이 관중들이 있어야 재주를 부린다고. 그래서 다재다능해요. 남자들 잔나비들은 다재다능한 대신에 여러분들 봐. 깊이가 있으면 넓지 못하고 넓으면 깊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재주가 많으니까 남자분들은 좋은 직업 잘 갖고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또 여성분들은 또 자기 신랑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신랑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봐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소설가 김유정, 옛날에 이승만 박사 씨, 이기붕, 국회의장 이만섭 씨, 서울시장 했던 구자춘 씨, 조중훈 회장, 또 연산군, 그 유명한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 돈키호텔만 세르반테스, 고갱,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율곡,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잔나비 인재들 참 많아요. 그다음에 유생, 닭띠도 음이에요. 음인데 자 의류냐, 정유냐, 기유냐, 신유냐, 개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음력 8월 한참 뜨거울 때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여요. 7시 사이. 고집이 세고 속박당한 걸 싫어하고 솔직한 것, 과단성 있는 성격으로 온당하지 못한 처사나 불합리한 상황을 적당히 참고 넘기지 못하고 시비와 불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인의 시기와 눈총을 받을 만큼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 벼슬을 갖고 있어요. 닭들은 그렇지 않아요? 벼슬. 그래서 자존심이 강해요. 위협력이 강해요. 옛날 그 비극의 단종. 단종을 누가 죽였어요? 유배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약을 내렸잖아요. 극약을 내렸는데 극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보도에는 뭐 극약 먹고 죽은 걸로 대해서 나오는 드라마도 있는데 극약을 안 먹고 단종의 시종두는 하인이 죽였어요. 왜요? 내 왕을 극약 먹고 죽는 걸 못 본다 해가지고 단종한테 죄송합니다 해서 끈을 갖다가 뒤에서 목을 쳐가지고 목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래서 끌고 가서 죽였어요. 끌고 가면서 목줄을 매가지고 단종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양반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뒤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한번 또 국사 시간이 있으면 제 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땡주대첩의 권율장군, 손병희, 소설가 염상섭, 김옥길 씨, 이대 총장이셨죠? 윤보선 전 대통령, 그 남인수 씨, 제 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가수, 탁오로, 명상록의 대가,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마릴린 monroe, 별들의 고향, 나 그대에게 노래 나온 그지 않아요? 누가 썼어요? 작가가? 최인호 씨. 다 유생들이. 그 다음에 개띠. 자, 양이어요, 양. 그래서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있어요. 9월이 음력 9월. 단풍이 지기 시작하죠. 오후 7시에서 9시예요. 퇴근한 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인정이 있고 실속을 챙기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인정이 있어가지고 실속이 없어요. 누가 여기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저기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죄해주고 직권 하나도 없고 이래요. 친구를 사귈 때는 더디고 까다로운 편인데 고집은 있지만 자기가 한번 봐서 믿기 시작하면 그냥 자기 간까지 다 빼줘요. 신의가 대단해요. 절대 배신행위를 하지 않아요. 심리적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충성, 정직함, 일관된 성실성, 공저성, 공정성, 애정, 잔꾀나 간사함 없어요. 꼭 걔하고 똑같아요. 이차돈 씨, 이조 마지막으로 순종,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이 우장춘 박사지요. 또 정치가 박순천 여사, 음악가 나훈영, 성삼문, 이병철 회장, 영국의 처칠, 모파상, 김수환 추기경 다 개띠생들이. 그 다음에 돼지띠가 어떻게 돼요? 돼지띠 음이어요. 그래서 을의 정의, 기의, 신의 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음력 10월 밤 11시예요. 잠드는 시간이야.
근심 걱정은 많아도 천성이 단순하고 인정이 많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마음속에는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태연히 이겨내면서 왕성한 정력과 솟아난 열정으로 내일의 성공을 하루하루를 열심히 준비한다. 그런데 돼지띠생들은 좀 무서운 데가 있어요. 특히 여자 돼지띠는 새끼를 10마리 이상 낳잖아요. 보편적으로 8마리, 9마리에서 많이 낳긴 11, 6마리 낳아요. 근데 거기에서 비실비실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다 잡아먹어요. 자기 새끼를 다 뼈까지 다 씹어서 다 잡아먹어요. 무서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클 놈만 키워요. 제대로 못 클 놈은 다 자기가 잡아먹어요. 돼지가 육식을 먹는 건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봄돼지, 가을돼지가 좀 무서운데요. 음력 4월, 5월, 음력 9월, 10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숲이 우거지면서 변화가 있고 또 낙엽이 지면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옮겨 다녀요. 이럴 때 바위를 스치거나 나무를 스치죠. 그럼 멧돼지는 하나뿐이 몰라요. 둘 몰라요. 나무가 스쳤는지 바위가 스쳤는지 몰라요.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한번 뒤집어지면요. 그 바위를 갖다 받아서 지가 죽어. 그 나무를 받아서 지가 죽어요. 한번 승질나면. 그래서 봄, 가을 돼지띠는 멧돼지의 영향이 커서 큰일 나요. 그래서 혹시 봄, 가을 돼지띠 여성하고 사는 분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경을 쳐야 돼, 경을. 감안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제일 무서운 띠가 여러분들은 호랑이띠, 용띠라고 하지만 사실은 돼지띠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무서운 띠가 여러분들 호랑이, 용이라고 그러지만 잔나비 띠가 무섭고 이래요. 자,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이 마음의 창이야. 그래서 사랑도 눈으로 하지요. 일체의 선악과 승패를 판단해. 근데 눈꼬리 부위에 흉터가 있으면 안 좋아요. 눈꼬리 부위에 흉터가 있으면 안 좋아요. 점이나 이런 게 있어도 안 좋아요. 애정생활이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하다. 또한 눈꼬리가 끝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들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별수가 있고 가정에 풍파가 올 영향이 있다. 고치는 방법은 늘 웃고 살면 돼요. 째려보고 살면 올라가. 째려보면서 오는 체형이기 때문에 째려보는 걸 많이 보면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지요. 만져봐서 몰라. 다 집에 와서 거울 파. 또 눈꼬리 부분에 잔주름이 많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눈에 대한 체형학이에요. 띠에도 삼합이라는 게 있고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명리학에서 삼합은 뭐예요? 자, 진, 신. 또 축, 사, 묘. 인, 오, 술. 그 다음에 해, 묘, 미. 이걸 삼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봐. 그래서 이 띠들은 만나면 궁합도 안 보고 무조건 잘 산다 그래서 망조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이런데 사실 우리 이치학으로 봐요. 자진신이 합이 들어요? 자, 진, 신 합이 들어요? 자하고 진하고 들어요? 신은 이렇게 들지만 그 띠로도 들지. 천간에서 틀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이걸 삼합이라 그러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와 축, 인과 해, 묘와 술,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 이걸 육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사실 오늘 손바닥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하나 다 입증을 시켜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참 짧네요. 요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손가락을 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돌리는 거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써서 육합과 삼합과 형충파해를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면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기운이 띠로 따지는 게 거의 다 나와. 그래서 유자강이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 그거 여러분들한테 손바닥 안에 다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오늘은 손바닥까지 못 갔어.
자, 여러분들 12지에 대한 것만 오늘 했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선행기한 이후 종진이라나 미타. 자, 말이 없어는 사람은요 행이 따라가지 못해. 행이 앞서는 사람은 말이 어떻게 돼요? 따라가질 않아.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더 신뢰가 있어요? 네, 불언실행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선행기한 이후종진이라. 먼저 행을 해라. 그리고 정이나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후에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성현성자가 귀자가 앞에 있어. 크잖아. 먼저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할 말이 있으면 조그맣게 해라. 이게 뭐예요? 책임 있는 자요. 이게 왕이다. 이게 성현성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을 먼저 하고 듣는 거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쫄병병자를 써서 쪼다 쪼자거든. 근데 대부분 이거 몰라. 그 얘기예요. 자, 쪼다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다들 성현되는 삶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백전백승 7회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